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89%, 확진자가 75% 늘어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의 스테이 앳홈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바이러스 자문 닥터 스캇 아틀라스 씨가 사임했습니다. 그가 속한 스탠포드 대학 학자들은 과학을 무시하는 그는 진즉 사임했어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6개 주 가운데 마지막 2개 주인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주도 바이든 당선을 인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인 팀의 말은 더욱 거칠고 극단적이 돼갑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은 총으로 쏴야 되고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소용돌이 속에서 법률 비용에 쓴다는 명목으로 용도가 자유로운 기금 1억 7천만 달러를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과거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지금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은 노멀로 돌아가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3, 4분기 은행 이용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연준 프로그램이 월스트리트는 도와도 일반인은 돕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0월에 기존 주택 판매와 공장 활동도 줄어들었습니다. 세크라멘토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의 앵무새와 비둘기가 도난당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계 미국의 키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선 이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앞부분에 레이티스트를 전해드리고요.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이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영국 신문 가디언의 미국 관련 컬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시 전 장관이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이 칼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 연관된 겁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닥터 스캇 아틀라스 씨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보수적인 연구소죠. 후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고 그리고 방사선 전문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과 경력이 없으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들였습니다. 8월 달이었습니다. 그 뒤로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의 면담 거의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미팅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파우치 박사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박스 TV에서는 물론 120 며칠 계약한 그 기간을 채워서 그렇다라고 서둘러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논란이 많았던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 대통령이 이 사람 말만 그동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임을 했었어야지만 됐다. 여러 가지 본인은 어제 그 사임서를 제출하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120일이 넘는 한 4개월 정도 되나요? 동안 과학을 최고 앞에 두고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과 조언을 대통령에게 하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대단히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그는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그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그 트윗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들과 싸우고 멤버들과 예를 들어 앤서니 파우치라든가 이 데브라 벅스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집단 면역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숨지게 되는 그리고 지난달에 미시건 주지사의 납치 계획이
발각이 되고 납치 용의자들이 체포된 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하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항거해야지 된다, 저항해야지 된다 하는 논란이 있는 트윗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그만뒀어야지 된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같은 그 동료 연구원 내지는 교수들이 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을 무시하는 행태와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에 이 사람이 말하자면 사임한 것이 잘 됐다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앞잡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다가 그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다가 앞장서서라고 고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전문가가 아닌 이 사람의 말만 여름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임 120일 계약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더 잘하고 있다 하면은 연장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여론이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팍스는 아직까지도 양쪽에 다리를 하나하나씩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원래 계약이 됐었던 만큼 한 건데 그게 이제 시드니 파웰이라는 대통령 변호사가 이제 이번에 소송하는 데서 빠지고 나서 원래 그 사람 변호팀 아니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어제도 시드니 파웰은 션 해니티 프로그램에 팍스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뭔가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식품의약국장을 백악관으로 오라 하고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더니 식품의약국장이 나 가기 싫다. 전화로 얘기를 해라. 백신에 대해서요. 왜 백신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건 제약회사들의 문제지만 발표가 백신 승인도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빨리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식품의약국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간을 맞추는 것은 바이러스와 과학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한 때에 식품의약국장이 휴가 나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짜거든요. 식품의약국장은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식품의약국장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양성 반응을 받아서 식품의약국장이 식품의약국에 어떤 갖고 있는 그런 노스캐롤라이나 주인가요? 어떤 리트리트먼트 센터 같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가격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빨리 승인해 주기 싫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휴가나 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너무 여러 가지로 심각해지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미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중환자실 12월 중순이 되면은 꽉 차서 모자란다고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스테이 앳 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중환자실 침대가 8,00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75%가 다 찼고요. 그 가운데 침대 1,812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 2주일 동안에 입원 환자나 아니면 확진자나 계속 89%, 75% 이런 정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과 비교해 보세요. 19,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팬데믹이 발생하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게 LA 카운티의 보건 담당자들의 얘기입니다. 해서 아마 로스앤젤레스는 셧다운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는 애리조나가 선거인단이 11명이고 위스콘신이 10명인데 애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베니아 이런 여러 군데에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팀이 부정선거라고 소송을 해서 지금 거의 40개 케이스가 다 졌거든요. 한두 개만 예를 들어 이 관찰자를요. 업저버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해라 했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는데 이런 걸 왜 법원에 가지고 오느냐. 이 프랑켄스타인의 짜집기를 하면서 아니면 다음에는 다시는 갖고 오지 마라 하는
PS까지 붙이면서 법원에서 전부 기각을 했습니다. 어제 위스콘신과 애리조나주는 인증을 했습니다. 해서 또다시 21개의 선거인단 표가 바이든에게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선 이후의 여러 가지가 정말 똑같이 어느 것 하나 아주 좀 클리어하게 길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스라는 노동부 장관이었고 버클리 교수였고 자본주의에 관한 많은 책을 썼죠. 가디언에 오늘 본인이 쓴 칼럼에서 조심해야지 된다. Back to normal로 가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back to normal이라는 거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얘기를 하는데 조 바이든 당선자가 back to normal을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요.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 때도 그런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로버트 라이스 이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은 어차피 돌아가기는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얘기요. 조금 변화한 그 상태에서 그런데 코비드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정상이다 하고 할 만큼 돌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유권자들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다 깨끗이 해결하라고 바이든에게 표를 더 많이 줬다. 600만 표 이상을 더 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구를 하면서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이 곧 그 식품의약국에 의해서 인증이 되고 그 사용 허가가 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노멀이 될 수 있지만 바이든 그 당선자가 선거 유세를 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모든 것은 미국의 긴 역사에 있어서 일탈이다. 어느 순간의 일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가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너무나 조용해서 너무나 또 안전해진다는 느낌도 들고 너무 보링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바이든 당선자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멀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라이시 장관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뛰어넘어야지 되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를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인간 가운데서 가장 보링하다. 가장 그냥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지금 이 보링한 심심한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도 지난주에 지적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그 대통령 12년 동안 너무 찬란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 자체도 바이든 그 당선자의 평범한 오디너리 조, 에버리지 조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라이시 전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 인선을 보면은 보링하다고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정말 경험이 많고 안정성 있고 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외교 정책팀이나 오늘 또 경제팀을 그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 지명자를 포함해서 발표를 할 텐데 어느 인물도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남으로부터 공화당으로부터도 반대를 살 만한 인물도 없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앤서니 블링켄 그 국무장관 지명자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선동가도 없고 하면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가 중요한 인물 인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원 의석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놓치면 큰일 나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보링하다는 이유로 심심하다는 이유로 공화당에서도 인선에 강한 반대도 없을 듯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루하고 이런 것이 바이든 당선자의 장점일 수는 있으나 beware. 조심해야지 된다. 이 가장 안정감이라는 이름으로 그 바이든의 강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노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재난일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노멀이 노멀로 가는 것, 현상 유지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트럼프를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노멀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크게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저 뭐 운 좋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적당히 수그러들겠지. 뭐 독감 비슷하거나 독감보다 조금 더하기만 하겠어? 했던 것이 키웠다는 겁니다. 노멀이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 임금 격차를 너무 크게 했고 빈부 격차를 크게 해서 트럼프를 탄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미국이 가장 가난한 쿠바보다도 못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게 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노멀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부패를 키우는데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부자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멀이라는 것은 화이트 경찰의 유색 인종에 대한 잔혹함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경찰도 생명을 보호해야지 되니까 라는 이름 아래 더욱 잔혹함을 키우며, 노멀은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키우고, 이 노멀이라는 것이 가장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탄생시킨 위험한 것이다.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노멀, 그저 일단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보고 현상 유지를 해야지 하면서 워킹 클래스 백인들을 방치했었기 때문에 그 수십 년의 결과 트럼프가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미국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일탈이 아니다.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일탈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있는 이때, 바이든이 장관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인선하는 이때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미국의 이 저류에 흘렀던 무엇, 트럼프 이전, 코로나 이전에 뭔가 고치지 않았는데 고쳐야지 될 것, 이게 지금 그 추세가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마겟돈을 미국은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인이 그저 뭐 이것도 용서하고 뭐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것도 용서하고 뭐 이것도 용서하고 어차피 백신이 나와서 좋아지니까 하면서 노멀로 가기를 원한다면은 바이든은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 안주는 너무나 위험해서 또 다른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이든 당선자는 물이 막 끓지 않게 물을 컴다운 시키면서도 여전히 물이 끓고 있는 팥은 휘저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보기만 했었던 그 같은 노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고 분열돼 있는데, 그 미국이, 그런 미국 사람들이 이젠 제발 좀 노멀로 갔으면 좋겠어. 코로나 바이러스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음성도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노멀이면 돼. 그냥 정상이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 하는데 바이든은 이 노멀에서 멈추면 안 되니까. 그럴 때 그것을 헤쳐나가야지 될 에너지를 어디서 찾을까? 정치 동기를 어디서 찾을까?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다른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 바이든은 에너지를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게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이 가디언에 쓴 기고문입니다. 사람들은 노멀을 원하고 로버트 라이시는 노멀 안 된다고 하고, 노멀 아닌 곳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은 절대로 지금 노멀이 아닙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통 이제 그 주요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뉴스이고, 주요 매체에서 예를 들어 전혀 다루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뉴스라기보다는 루머라든가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 그 가짜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00%라고 말씀드려도 뭐 무방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그 100%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확정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거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요 사이에 어제도 그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주에서 결국은 그 대통령 바이든 당선자를 인증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의회에서 또다시 한다느니 어떠느니 얘기하는 게 다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한두 명이 어떠한 결의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공화당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해외에서 미국의 CIA와 미국의 그 육군이 뭐 싸워서 뭐 한쪽은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고 한쪽은 편을 안 들고 해서 뭐 누가 숨지고 뭐 이런 황당무계를 넘어선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서도 나오기 힘든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은 없는데 이 노멀이 아니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직도 뭐 변호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루돌프 줄리아니 그 전 시장 지금 이제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의 앞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돕고 있는 지노바 박스에 그 자주 출연하는 특히 이제 뭐 셔네니티 등등과 자주 출연하는 이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요즘에 그 일요일에 시작을 해서 뭐 어제 오늘 뭐 많은 텔레비전 매체 굿모닝 아메리카 또 NPR 방송의 모닝 에디션 이런 곳에 국토안보부 소속 사이버 이제 특별 사이버 기간 산업국의 그 헤드였었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트위터로 해고된 그 크리스 이름이 뭐죠? 라스트 네임이 K자로 시작되는데 이제 그분이 자주 그 출연을 해서 크랩스군요. 크리스 크랩스 씨가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 변호팀에서 뭔가를 돕고 있는 디 지노바 씨가 총으로 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이 사람이 3년 반 동안 외국의 개입 또 여러 가지 부정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2016년도에 오늘 아침 NPR 방송과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2016년도에는 유권자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확인이 됐다. 또 확인한 게 한 82% 정도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이니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느 정도의 그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부정 선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이 82%는 정말 완전하게 확인이 됐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95%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유권자의 이 사인하며 이런 것들이 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정치인들이 만족해한다. 왜냐하면 투표 자체는 어느 나라이건 특히 미국이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을 그 부정선거라고 하고 하나도 증거를 대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방송에 출연해서 CBS다, ABC다, NPR이다 출연해서 그랬더니 대통령의 그 변호팀에 가담한 사람이 끌어내서 바보 중에 바보다. 사이버 안보국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느냐. A클래스 모란이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었다는 바보. A클래스 모란이다. 바로 끌어내서 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격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 크립스 씨도 그렇게 말랑말랑한 분은 아니에요.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그 스타일이시던데 그런데도 위험을 넘어선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법적 대응을 할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도 훌륭한 변호팀이 많이 있다. 아마 그들이 바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돈이 꼭 법률 비용으로 쓰여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 7천만 달러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돈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가 공격을 받으니 법률기금으로 쓰게 해주세요 하는 것 광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가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커미티와 트럼프와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합동으로 하는 기금 모금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팩 같은 걸 만들었는데 Save America라고 11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작은 글씨를 보면은 75%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지금 법률 비용이다 하고 기부를 하시면은 그 돈이 75%가 Save America로 들어가고 트럼프의 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운영기금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Save America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75% 1억 7천만 달러 가운데서 75%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 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가고 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쓸 수가 있답니다. 별 제약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죠. 몇 년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자신의 부동산 관련해 쓰던지 아니면 여행 경비로 쓰던지 개인 비용으로 쓰던지 트럼프 대통령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선거 치르면서 빚진 것을 갚을 수도 있고 어느 때보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커미티는 9월 달에 최고로 돈이 많이 모여서 뭐 8,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는데 새로 만든 Save America 이 트럼프의 이 오거니제이션은 1억 7천만 달러를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은 겁니다. 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계속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maybe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와 셀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션 해니티가 본인의 쇼에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드니 파웰에게 뭐 이 대통령 자리에서 떠나고 나서 조사도 피하고 기소도 피하려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스스로 사면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사면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도 사면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니까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그게 헌법에도 맞는 얘기다. 그런데 또 셀프 사면 필요 없어 하면서 어차피 4년 더 뭐 재임할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또 근거 없는 주장들을 션 해니티 쇼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션 해니티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전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해야지 된다, 벌받게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6개월 전에도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였기 때문에 바이든과 오바마를 기소해야지 된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해야지 된다 하더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스스로를 사면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슈 정도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면서 계속 돈 주고 거짓으로 속고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고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거짓을 진실로 믿기도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정신 만족을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신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니까요, 지금. 어떤 분들은 순진한 분들은 돈만 내고 배신당하게 되는 경우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오랜만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보이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한 얘기가 지금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아웃룩 보는 것이 정말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은 괜찮았어요. 어제 조금 마이너스가 됐지만
11월 달, 어머, 오늘이 12월 첫날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네. 11월 한 달은 아주 좋았고요. 제가 좀 전에 광고를 보고 있는데, ESTY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ESTY에서 물건을 조금 사봤기 때문에 아는데 시작할 때는 아주 작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베이와는 달리 특히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수공예품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팔기 시작했는데요.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커져서 뭐 CNN에 저렇게 선전까지 하네요. ESTY가. 은행이요. 느끼세요? 요즘에 벌써 3, 4분기에 융자를 굉장히 빡빡하게 했답니다. 기준도 강화했고요. 이러한 것은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불확실하다, 너무 힘들다 예상하기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프로그램 등등이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이 돼서 주식시장은 너무 많이 올려놨지만 일반 사람들은 정작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해서 은행은 분명히 경제 전망이 별로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융자해 주는 것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고요. 위험 부담을 줄여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한 군데 은행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경쟁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고 해서 미국의 15개 대형 은행이 3, 4분기에 융자해 준 것이 조금 줄어들었답니다. 그다지 크게 줄어들진 않았네요. 1% 정도 줄어들었는데 상업용과 산업용 융자는 15군데 은행 가운데서 14군데 은행에서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그 최근 그 조사를 보면은 론 오피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 융자하는데 표준을 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말하자면 크레딧 카드를 발급할 때도요. 전보다 뭐 1, 2개월 전보다도 크레딧 더 높은 점수를 요구를 하고 뭐 자동차 사실 때도 똑같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융자도 마찬가지고 기준만 높이는 게 아니라 융자 받을 때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그 이자율도 올라간다는 게 되죠.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율이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10월 달에는 기존 주택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2달 연속 줄어든 것이거든요. 또 값은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지만 뭐 판매가 줄어들고 아주 이 주택시장도 애매모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급도 부족하고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자율이 낮아도. 주택시장도 그렇고 또 지금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원은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에 이자율이 낮았고 경기부양책 돈이 조금 들어오고 PPP 융자도 있었고 할 때와는 달리 지금 어쩌면 집값을 못 내서 홈리스 피플이 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도 있고 아주 애매모호한 게 지금 주택시장입니다. 공장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중서부에서의 활동이 주춤합니다. 텍사스주도 그렇고요. 텍사스주도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하니까 활동이 주춤하다는 것은 생산도 줄어들고 또 공장 주문도 줄어들고 주문이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이 줄어들겠죠. 의회가 경기부양책 내는 것에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realtor.com이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많은 분들이 취미로 realtor.com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됐지? 우리 집 집값은 어떻게 됐어? 지난달과 이달 비교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realtor.com의 그 조지 라티우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낀 폭풍이 오고 있대요. 구름 낀 폭풍. 구름하고 폭풍이 늘 같이 오긴 하지만 강력한 그 구름 낀 폭풍이 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는요. 의회에 대고 뭔가를 좀 해주세요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경제에서 어떠한 그 큰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고 차기 행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경제 그 자문들 뭐 장관 인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74세세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경제 자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 시대에 연준 의장을 했는데 이분의 성향을 보면은 이 연준 의장으로 있었을 때 연준 정책이 지금은 뭐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그 신경을 썼었고 또 미국의 부의 불균형이 미치는 나쁜 영향 여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뒀었던 사람입니다. 2018년도에 이제 연준을 떠나서 그 뒤에는 이제 기후 변화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분이에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그 의회에서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 하니까 이분이 그 재무장관이 된다면은 인준을 받아서 그리고 인준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전에 받은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스티브 무누신 지금의 재무장관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미 이 연준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라가드 지금은 이제 유럽 은행의 그 총재로 있잖아요. 또 뭐 바로 이 바이든 당선자가 재무장관 지명자로 자넷 옐런 하자마자부터 막 뭐 트윗을 하고 뭐 칭찬이 아주 도드라진 칭찬을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아주 지적인데 인텔리전트한데 게다 대고 강직하고 또 침착한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척 그레슬리 공화당의 그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잖아요. 상원. 공화당 뭐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분은 뭐 아마 지금 80세가 넘었으니까 다음에 또 선거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하는데 이분도 자넷 옐런을 아주 그 좋게 보고 있고 인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경제팀이 꾸려지고 나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것이 그림이 조금씩 나오게 되겠죠. 앞으로 50일 남았는데 오늘 또 발표를 하고 새로 나오는 뉴스들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오늘의 미국도 한 5년 전에 오늘의 미국이라고 할까요? 한 그 5년 전쯤에 오늘의 미국의 흔적을 제가 자꾸 느끼게 돼요. 그때에 했었던 것을 뭐 따라가려고 구태여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소프트한 아이템이 들어가네. 소프트하지만 중요한 아이템이 들어가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변화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세크라멘토 하면은 왠지 그 주정부 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보다는 뭐 베이커스필드도 가까울 테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세크라멘토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봤더니 이 내용은 영국의 BBC 방송까지 보도를 합니다. 프레즈노 셰피 주 프레즈노 셰피 동물원에서 자물쇠를 부수고 누군가가 앵무새와 비둘기를 훔쳐갔답니다. 멸종위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앵무새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도 단계가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아마 굉장히 그 위험한 멸종위기에 이 그 앵무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앵무새 맞죠? 카카투. 앵무새 맞죠? 네. 피존, 비둘기 맞죠? 네, 했는데 제가 이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비둘기도 잘 나네요. 이게 무슨
초록빛인 것 같기도 하고 연두빛인 것 같기도 하고 새 도둑이 많죠. 이렇게 멸종 위기의 그 새 도둑은 그 새를 그 훔쳐다가 어디엔가 팔겠죠.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애완동물 센터에도 전부 지금 공문들이 내려갔는데 더군다나 아니 이렇게 오래 사나요? 27년, 32년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답니다. 이 앵무새와 이 그 비둘기예요. 하는데 또 다 또 잡혔어요.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담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서 세계에서 전부 동물원이고 누구고 이 내용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뉴스 들어온 거 보니까 어제 그 사이버 먼데이가요. 사상 최고였답니다. 108억 달러 판매가 있었대요. 이제는 컴퓨터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